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을 장마가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덥고 습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때늦은 가을 장마는 언제 끝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잠시나마 정체전선이 물러서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습한 공기가 머무는 탓에 날이 꿉꿉합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 29도, 영덕 30도, 포항과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의 하늘은 가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4일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는 178mm의 비가 더 내려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민들이 고립되고 도로가 끊기는 등 불과 반나절 만에 상간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어진 빗줄기에 마을 하천이 제방을 넘더니 순식간에 마을을 덮칩니다. 하천 인근의 시장이며 학교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물이 넘어올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 넘어와가지고 막 이 갑자기 덮치니까 뭐 겁나가지고 도망가려고 도망가도 못 가겠고 물건이 뭐 내려가도 건질 수도 없고 보고할 수도 없지 뭐. 밀려온 토사가 운행 중이던 순찰차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나는가 하면 마을 제방이 무너지면서 고립된 주민 2명이 소방 헬기에 구조됐습니다. 불어난 물속을 헤엄쳐 긴급 대피하다 떠내려온 나무에 다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이리 물이 넘을 줄 모르고 준비를 안 했다 카요. 그런데 다리 위에 물 넘을 때만 탁 다치고 난 다리 다 다쳤어요. 나무가 떠내려가 걸려가. 순식간에 들어닥친 물에 31번 국도 이맘교 일부 구간이 떠내려가 도로 통행마저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옆 학교 교사와 학생 80여 명이 4시간여 동안 고립됐습니다. 불과 2-3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로 하천물이 다리를 덮쳐 교량 연결 부위가 완전히 파괴됐다가 지금은 이렇게 임시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수십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인근 1,500여 가구의 전기와 통신이 일제히 끊겨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 죽장면에는 소규모 촌락이 많아 마을 진입도로와 농경지, 주택 등 상간 지역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 사이 물이 왜 굉장히 불어가지고 아이고 정말 뭐 장난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뭐 담이 붕괴되고 뭐 집안에 물이 다하고.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갈 당시 죽장면 강우량은 52mm에 그쳤지만 오후 들어 시간당 5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포항시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통신 두절과 침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포항 구룡포 지역도 전통시장을 비롯해 시가지 곳곳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천이 복개된 상태인데다 만조까지 겹쳐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과 군인,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노력으로 도시가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 구룡포의 한 아파트. 빌라 앞 곳곳이 산에서 떠밀려 내려온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바로 옆 빌라는 철제 울타리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끓인다니까 물이 현관 안에 꽉 찼어요. 눈물 난다. 작년에도 저것도 그 넘어가가 또 개인동가 했다 이거. 지하 물탱크까지 흙탕물이 유입돼 주민들이 직접 복구에 나섰지만 아직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18가구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밥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설거지도 못하고 그래 있습니다. 아예 물이 안 나옵니다. 1,800명이 동원된 이틀간의 복구 작업으로 대부분의 피해 지역은 복구를 마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물을 뿌려 흙을 씻어내고
해병대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토사를 퍼냈습니다. 피해 입은 주민들이 빠른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보탬이 되고자. 복구를 마친 구룡포 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물난리에 앞으로 침수 피해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구룡포이 언제 48년인데 이만치 난리치곤 처음이라요. 내 머리 털나고 처음이라. 태풍 오마이스에 이어 집중호우까지 하룻밤 사이에만 130mm에 이르는 비가 쏟아진 구룡포. 하천이 복개된 상태에다 만조까지 겹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약 한 10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를 비롯해서 쓰레기. 포항시는 어제까지 구룡포의 피해 복구 작업을 모두 마치고 방역 작업과 주민 피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제방과 도로가 유실되거나 붕괴돼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외동읍 우박교 제방 80m와 문무대왕면 소화천 제방도로 20m가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 8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경주시 간포읍에 있는 숙박업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7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양 군민의 수건 사업이던 국도 31호선 선형 개량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예타를 통과한 구간은 영양군 이반면에서 영양읍까지 5km 남짓인데요. 비록 4차선 확장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선형을 개선하는 데만도 지난 1987년 국도 개설 이후 34년 만입니다. 이우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구간은 영양군 이반면에서 영양읍까지 국도 31호선 16.4km 가운데 5.43km입니다. 선형 개량 공사는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보면 월전리에서 이반면 방전리까지 방전 구간과 이반면 삼상 구간, 영양읍 감천 구간 등 3개 구간에서 시행됩니다. 선형이 개량되면 기존보다 거리 2km 단축은 물론 2+1 형태의 차로를 개설해 차량 추월이 가능해집니다. 영양읍에서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차량 운행 시간은 15분으로 10분 정도 단축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920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그 도로를 이제 확보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선형 개량이 완료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태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통과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100%로 시행되는 이번 공사는 영양군에서 시행되는 광급 공사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올해 이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만약 어렵다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설계비가 정상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군민들은 이 도로를 통곡의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침수 등으로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선형 개량 사업이 완료돼도 여전히 2차로로 남아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안동 풍산 서우 구간 국도 34호선 확장 공사도 통과됐습니다. 사업비 1,776억 원을 들여 안동 서이문에서 도청 신도시 진입로까지 11.17km를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합니다. 이 밖에 성주 선남 구간 등 경북 7개 도로가 예타를 통과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시 외동읍과 문무대왕면을 잇는 국도 14호선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선형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도로는 길이 7.73km로 급경사지와 급커브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 669억 원을 들여 선형 개선과 도로 확장 사업이 시행됩니다. 경주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월성원전 사고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재난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 외동과 울주군을 잇는 국도 14호선 4.39km 구간도 이번 정부 예타를 통과해 4차선 도로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경북도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나온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는 오전 일정만 공개하고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논의하는 오후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성 측 입장은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또 편입에 대해 이미 동의 서명을 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 측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이 지자체 한 곳을 대구에 넘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행복위는 경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1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나야 되죠. 결론이 나는데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 제시로만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부 찬성을 할런지 그건 또 토의를 하다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는 전체 도의원 59명이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도의회의 찬반 의결은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구속력은 없어 경상북도는 편입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리발 하나 뽑아가지고 더 좋은 일이 생긴다면 생리발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오로 말씀드리니까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의군 통합신공항 추진위는 경북도의회를 찾아 편입 없이는 공항도 없다며 찬성 의결을 내려줄 것을 압박했고 대구 세공무원 노조는 편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장외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아너소사이어티 홍보존을 만들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의 기부자 모임으로 경주 지역 회원수는 경북에서 가장 많은 18명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앞으로도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 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내년부터 진학지원금과 수학여행 경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1, 고1 학생에게 진학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이 경북도 의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또 현장체험학습 활동비로 초등학교 6학년 14만 원, 중2 18만 원, 고2 학생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버팅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이 96억 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해 15배인 1,440억 원까지 융자 보증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재단이나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되고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최장 5년간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보안이 취약한 농산간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2,500여 곳 가운데 800여 곳에 2023년까지 48억 원을 들여 외부인 침입을 막는 보안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 체계는 24시간 원격 감시할 수 있는 CCTV와 개폐 감지 장치로 구성돼 침입자가 발생하거나 소독약이 부족하면 관련 정보를 시설물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경상북도 내 507곳은 이미 설치돼 있고 1,220곳은 지방 상수도 공급 계획이 있어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ESG위원회를 발족하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먹는 숲 조성,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방패물 사업 성장, 지역 협동조합 육성 지원 등 18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때늦은 가을 장마는 언제 끝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잠시나마 정체 전선이 물러서면서 경북동 해안 지역은 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습한 공기가 머무는 탓에 날이 꿉꿉합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 29도, 영덕 30도, 포항과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의 하늘은 가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체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